애플워치만 적어도 10개 이상, 그리고 뭐 갤럭시 워치도 10개 이상, 그리고 다른 스마트워치도 10개 이상, 이벤트 나눠준 것까지 포함하면 30개는 훨씬 넘게 스마트워치를 구입했는데 이 중에서 가성비 갑은 요겁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제품인데 바로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 해당 제품은 헬로우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가성비 스마트워치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요? 각진 모양의 LS02 제품부터 제가 약 2년 전에 가성비 모델로 추천드렸던 LS05 제품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해당 제품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헬로우 LS10 RT2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와디즈에서 52,900원에 펀딩을 해서 받았고요. 현재 인터넷에서 약 5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제품이에요. 최소 10일은 지속되는 배터리, 그리고 뭐 심박수 체크라든지 수면 측정, 산소포화도 측정, 운동 측정, 생활 방수 이런 거 다 되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사용하고 남기는 후기니까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짜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안에 보면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박스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구성품을 보면 제가 차고 있는 이 본체와 그 안쪽에 설명서, 그 다음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싼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뭐 가격 또한 저렴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2인치고요. 360x360의 해상도를 갖고 있고 배터리는 330mAh를 탑재하고 있어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55g으로 굉장히 가볍고 전작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정도 했는데 얘는 이제 52,000원 정도 하니까 약 2만원 정도 비싸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플러스 한번 보여드리자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유리였거든요. 그래서 글라스가 전면을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얘는 거의 측면까지 꽉 채운 글라스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거의 전체를 2.5D 글라스를 덮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꽤나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얘랑은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바로 연동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미리 연동을 해놨고요. 여기 헬로우 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연동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한번 보여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걸음수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고 있고요. 소비 칼로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제 몸무게가 이렇게 나와 있고 수면 측정한 것도 나와 있고요. 심박수라든지 산소포화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운동 모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얘는 이제 GPS를 이용해서 지도로 운동을 이제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야외 러닝, 뭐 걷기,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버튼을 누르시면 운동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12가지 정도의 운동이 있거든요. 주로 하는 운동들은 여기 쭉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축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셔서 축구를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쭉 사용해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별로고요.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냥 좀 심플한 이런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기본적인 디자인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제가 뭐 이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세팅해봤는데 픽셀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뭐 맞춤시계 모드를 활용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심박수 경고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심박수 체크도 뭐 자동이니 수동이니 바꿀 수도 있고요. 메시지 알림 같은 거 당연히 다 설정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뭐 알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오래 앉을 때 경고를 해주냐 웬만하면 다 켜놔야 하는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워치에서 한번 보시면 이 위쪽 버튼은 이제 잠금 버튼이고요. 한번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또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아래쪽은 이제 운동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운동들이 쭉 나오고 끌 때는 위쪽 버튼을 누르면 되고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하면은 뭐 내 폰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밝기 같은 거 조정할 수도 있고요. 뭐 방해 금지 모드라든지 설정 같은 거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전부 나오고 있고요. 우측 좌측으로 스크롤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 같은 게 오면은 이쪽으로 바로 뜨는데 다시 확인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알림이 있거든요. 알림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좀 사용해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 뒤쪽 센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갤럭시 워치 액티브2랑 비교하더라도 이제는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마그네틱이 붙는 곳이고요.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22mm 제품으로 호환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버튼 누르는 게 굉장히 좀 허접합니다. 뭔가 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나쁘진 않다.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착용하고요. 이 안쪽에 이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 후크에 딱 거는 그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결합이 되고요. 자, 착용했을 때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무난하죠? 그냥 무난한 스마트워치 같은 느낌. 착용했을 때는 뭐 딱히 싼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냥 갤럭시 워치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무난하고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그냥 요래요. 착용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나쁘지도 엄청 괜찮지도 않은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착장을 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 캐주얼이에요.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은 상태에서 착장했을 때 그냥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역시나 굉장히 무난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장인데요. 정장에도 기본 스트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짜로 누가 보면 그냥 갤럭시 워치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운동복인데요. 뭐 사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으로는 딱히 깔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칭찬해 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본 디자인과 실외에서 본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소파에 앉아서 찍은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광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햇빛이 쨍쨍한 이제 야외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야외에서 보더라도 뭐 별다를 건 없지만 밝기를 최대 밝기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외에서는 조금 시인성이 떨어지는 건 있죠. 그렇지만 뭐 안 보이는 수준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는 스트랩도 교체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mm의 스트랩이면 다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갤럭시 워치를 이제 사전 예약하면서 받았던 스트랩이 하나 있거든요. 메종 키친의 거죠. 요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후크를 당겨서 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게 풀립니다. 보시면 아래쪽을 칸 걸고요. 위쪽 후크를 당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로 고정이 됐어요. 일단 벌써 느낌 좋은데요? 여기도 아래쪽 후크를 넣고 당긴 다음에 그냥 끝! 예스! 오호라! 이건 뭐 그냥 잠깐만, 갤럭시 워치인데? 그냥 갤럭시 워치가 완성됐습니다. 짠! 메종 키친의 스트랩으로 갤럭시 워치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 22mm 스트랩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제품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2mm 스트랩이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제품 스트랩만 교체해주면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착용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착 감기는 느낌? 기본적으로 심박 기능이 있겠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애플워치랑 같이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심박수 측정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곳에 착용을 했는데 60과 63. 요 정도 오차는 조금 64, 64. 똑같아졌어요. 오히려 아래에 있는 제품이 실시간으로 더 동기화가 빠른 것 같고요. 애플워치는 업데이트가 한 5초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박수가 거의 비슷하게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심박수 측정은 굉장히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산소 포화도 기능도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산소 포화도와 그냥 평상시에 산소 포화도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우선 운동하지 않았을 때 산소 포화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측정 시작을 누르고 얘도 시작을 눌러요. 애플워치는 15초면 측정이 다 되고요. 이 헬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애플워치는 94, 헬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96. 한 3%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운동할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측정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애플워치가 항상 조금 더 낮고요. 헬로우 제품이 항상 몇 퍼센트 정도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기준으로 한 오차 범위를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애플워치의 혈중산소가 내려가면 헬로우 제품의 혈중산소도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있지만 비슷하게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면 측정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차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애플워치를 차고 한번 수면 측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무려 2번이나 깼거든요. 약간 TMI인데 어쨌든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면 체크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깊은 잠이 진한 색깔, 얕은 잠이 좀 연한 색깔이고요. 이 중간에 2번 주황색 나와 있는 건 깼던 시간입니다. 제가 기억할 때 1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이렇게 좀 깼던 것 같은데 비슷한 수치로 2번 깼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잠을 좀 잘 잔 편인 것 같은데 12시쯤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났거든요. 보시면 수면 시간은 7시간 14분, 깊은 잠 21%, 얕은 잠 78%, 기상 5분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긴 한데 얘가 뭐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깊은 잠을 얼마나 잤고 얕은 잠을 얼마나 잤고 중간에 언제 깼는지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수면 측정이 굉장히 별로예요. 왜냐? 유료 앱을 사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유료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지만 그냥 뭐 수면 시작 시간, 수면 종료 시간 이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더 디테일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면할 때 호흡수라든지 심박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애플워치가 더 나은데 중간에 깼다든지 이런 표시는 이 헬로우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앱들을 이제 깔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면 측정은 굉장히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 적당히 잠을 잘 잔 것 같고 수면한 시간과 기상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요. 중간에 2번 깬 걸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체크해주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운동 측정인데요. 운동 측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가지 모드가 있고요. 제가 직접 운동을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트레드밀을 타면서 심박수라든지 움직인 거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데 왼쪽에는 헬로우 제품, 오른쪽에는 애플워치를 차고 있고요. 두 가지 비교해보면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측정을 하면서 느꼈던 거 심박수는 조금 다르긴 하나 얼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아쉬웠던 건 움직인 거리예요. 제가 한 1분 정도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애플워치에서 나와 있는 거리와 이 헬로우 제품에서 나와 있는 거리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헬로우 제품이 조금 더 많이 갔다고 나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걸은 양과 비슷한 그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로우 제품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시면 실제로 운동한 것보다 더 많이 운동했다고 얘가 이제 알려줄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 기분은 좋겠지만 실제 데이터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 측정 기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동 결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 운동 기록이 있거든요. 러닝머신을 한 7분 정도 탔다라고 나와 있고 평균 심박수는 한 103bpm 정도, 그리고 움직인 거는 0.54km, 평균 속도, 걸음수, 소모 칼로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움직인 거리가 이제 많게 측정이 되다 보니 소모 칼로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플워치를 측정했을 때는 거리가 0.42km, 얘 같은 경우에는 활동 칼로리가 33kcal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애플워치는 2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칼로리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은 방수 테스트인데요. 얘는 이제 IP68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수영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샤워하면서도 얘를 착용을 했는데 그냥 일부러 비누 거품 같은 건 막 묻혀봤습니다. 고장이 나나 안 나나 한번 확인해봤는데 당연히 고장이 나질 않고요. 그냥 물로 막 적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이상은 없고요. 그냥 잘 때도 착용하고 주무시고 샤워할 때도 착용하시고 손 씻을 때도 착용하시고 그냥 계속 착용하고 계시다가 배터리가 부족할 쯤 되면 그때 그냥 착용을 해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림이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요. 왼쪽 상단 보시면 휴대폰 알림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단점이 뭐냐면 무슨 알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콘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5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데도 2.5D 글라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거의 20-30만원 정도 하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이 제품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일단 디자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고요. 배터리가 깡패입니다. 자, 지금 배터리는 62% 남아있고요. 4월 8일 12시 4분인데요. 배터리 테스트를 위해서 스크린샷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짠, 이거 보세요. 이틀 전 수요일 오후 2시 4분인데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81%에서 62% 약 19%밖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 정도가 배터리가 단다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10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 갤럭시 워치라든지 애플워치 정말 잘 봐줘야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충 써도 10일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한글화까지 다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우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일리 모드를 사용할 때 그리고 기본 모드를 사용할 때 배터리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켠 다음에 사용하시면 한 12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한 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 모드 뭐 이것저것 다 끄고 사용할 때는 최대 2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시계처럼만 사용하면 24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배터리입니다. 어쨌든 장점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단점은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튼 누르는 게 굉장히 이상한 느낌 잘 못 만들었고요. 이 사이드의 알루미늄 마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거친 게 있고
금방 좀 망가질 것 같이 스크래치가 조금씩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림 기능 있잖아요. 알림을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알림을 보시더라도 이게 어디서 온 알림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표시가 되는데 나머지 같은 알림들은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하고 저렇게 알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알림들은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 그리고 워치 페이스 품질이 정말 안 좋고 뭐 요 정도 빼면은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헬로우에서 이제 나온 신상 스마트워치 헬로우 LS10 RT2 제품을 한번 알아봤는데 당연하게도 뭐 30만 원짜리나 뭐 50만 원짜리 이런 스마트워치랑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작게는 6분의 1 가격, 많게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시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에서 여러분 더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는 잘 보시고 또 바로 구독,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알려주면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